김태규였습니다. KBS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신성원입니다. 여러분은 파키스탄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일단 인도로부터 독립한 이슬람 국가죠. 이후 방글라데시는 분리됐고 지금도 카슈미르를 둘러싼 인도와의 국경 분쟁으로 뉴스에 많이 오르내리는 나라인데요. 하지만 이 파키스탄에는 우리가 주목하지 못했던 것이 꽤 많습니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산 K2라든지 인더스 문명이 건설한 도시 모헨조다로도 꼽을만 하고요. 이슬람 국가이면서도 12월 25일이 공휴일이기도 한데 물론 크리스마스와는 관계가 없다고 하네요. 잠시 후 글로벌 초대석에서 국경 분쟁, 극단주의, 테러 같은 단면적인 모습이 아닌 진짜 파키스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이 히토류 자석의 대미 수출을 재개하는 조건으로 엔비디아의 H20 칩의 중국 수출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 뉴스와 함께 오늘 주목할 국제사회 소식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7월 16일 수요일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시작합니다. 오늘 세계는 헤드라인 뉴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인도네시아와 무역 협상을 타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에 수입되는 인도네시아 제품엔 19% 관세가 부과되는데요. 4월 발표 당시와 7일 공개한 관세 서한에서 적시한 32%보다 13%포인트 낮아졌습니다. 인도네시아가 무역 협상을 마치면서 이제 미국과 새 무역 협정을 끝낸 나라는 영국과 베트남까지 총 3개 국가가 됐습니다. 유럽연합이 새롭게 마련한 2차 대미 보복 관세 패키지에 자동차와 항공기, 버번 위스키 등 미국의 주력 수출품이 대거 포함된 걸로 나타났습니다. 2차 조치 대상 규모는 총 721억 1,600만 유로, 약 116조 원인데요. 단일 품목으로는 항공기가 108억 9,400만 유로, 우리 돈으로 약 18조 원으로 규모가 가장 큽니다. 또 EU에 대한 수출액 자체는 크지 않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 기반인 남부 켄터키주에서 주로 생산되는 버번 위스키 같은 상징적인 제품도 포함되는데요. 이유는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정한 새로운 시한인 8월 1일 전까지는 협상에 전념하고 보복 조치를 시행하진 않을 계획입니다. 미국 정부 관계자들이 엔비디아의 인공지능 반도체인 H20을 중국에 다시 수출하기로 한 건 히토류 수출 제한을 풀기 위한 거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달 영국 런던에서 벌어진 미중 협상에서 서로 히토류와 인공지능 반도체를 주고받기로 합의했던 건데요. H20은 전임 바이든 정부가 중국의 AI 반도체 수출을 막자 엔비디아가 중국 수출용으로 성능을 낮춰서 개발한 반도체인데 트럼프 정부가 지난 4월부터 수출을 금지해왔습니다. 한편 뉴욕 증시에서 오늘 엔비디아 주가가 다시 4% 이상 오르면서 하루 만에 우리 돈으로 230조 원 이상의 시가총액을 불렸습니다. 연정 균열 위기에 몰린 이스라엘이 15일 레바논과 시리아를 공격했습니다. 이번 공습을 두고 일부에선 군사작전으로 시선을 분산해 연정 균열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네타냐후 총리의 의도가 담긴 게 아니냐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토라 유대주의 연합의 당대표와 소속 의원들이 연정을 이탈하면서 네타냐후 총리는 의회 120석 가운데 61석으로 가까스로 과반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2026년 제48차 세계유산위원회 개최국으로 한국을 선정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를 개최하는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다음 회의는 내년 7월 부산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 외신캐스터 전주현 씨가 전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키워드로 정리한 국제사회 소식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나는 인류의 편이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요.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러시아의 수도 모스크바를 공격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에 내놨습니다. 네. 또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영토 깊숙한 지역까지 타격할 수 있는 무기를 제공할 것이냐라고 물어봤더니 그럴 생각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 발언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무기 공급 재개안을 발표하고 러시아에 대한 제재 구상을 밝힌 다음 날 나왔습니다. 근데 앞서 파이낸셜 타임스가요. 트럼프 대통령이 4일에 젤렌스키 대통령과 전화를 하면서 미국이 장거리 무기를 제공하면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를 공격할 수 있냐 이렇게 물었다는 건데 네. 그때 젤렌스키 대통령은 할 수 있다 이렇게 답변을 했다라고 보도를 했는데 지금 하루 만에 그런 장거리 무기는 안 준다라는 얘기가 또 뒤집혀서 나온 셈입니다. 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오늘 발언은 우크라이나에 대해 지원을 해서 전장의 균형을 맞추되 푸틴 대통령을 과도하게 자극해서 전쟁이 더 격화되는 건 맞겠다라는 뜻을 나타낸 게 아니냐 이렇게 분석이 되는데요. 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러시아에 50일간의 말미를 줬습니다. 그런데 50일이 지나도 우크라이나 전쟁을 중단하는 합의가 안 나오면 어떻게 될 건가라고 또다시 기자들이 물어봤더니 네. 매우 나쁠 것이다. 러시아를 제재하기 위한 관세가 시작될 거고 다른 제재도 시작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발 좀 뺐는데요. 내가 지난 3개월간 많은 전쟁을 해결했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은 아직 해결이 되지 않았다. 그런데 이건 바이든의 전쟁이지 트럼프의 전쟁이 아니다. 내가 시작한 게 아니다. 아, 네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가운데 나는 누구의 편도 아니다 라면서 나는 인류의 편이다. 살육을 멈추길 원하면서 나는 그 편에 서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같은 트럼프 대통령 발언에 대해서 러시아 반응이 어떻게 나올지 네, 그렇죠. 궁금해지는데 뭐 전망 나온 게 있습니까? 네, 러시아 내부 사정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서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는데요. 네. 아마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서방이 자신이 원하는 조건으로 협상에 나설 때까지는 전쟁을 계속할 거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오히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에서 점령지를 넓혀가고 있으니까 요구 조건은 더 커질 거다라는 전망인데요. 네. 그리고 뭐 제재를 한다고 해도 러시아의 경제와 군사력이 버틸 수 있다라고 푸틴 대통령이 확신하고 있다고 소식통들이 밝혔습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위협, 원유 구매 국가에 대한 2차 제재가 큰 효과가 없을 거다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요. 네. 왜냐하면 러시아 경제가 이미 제재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2조 달러 규모를 유지하면서 예상보다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올해 성장률 전망치도 작년 4.3%보다는 둔화되긴 하겠지만 그래도 2.5%는 달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미국과 러시아 간 교역 규모를 보면 관세 영향이 클 수가 없습니다. 별로 크지가 않으니까요. 네.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무기를 추가로 준다고 해도 군사적 균형을 크게 변화시키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러시아가 개전 이후 우크라이나 영토의 5분의 1을 장악한 상황이고요. 그렇죠. 특히 최근 3개월간 1,415제곱킬로미터를 추가로 점령했습니다. 전황이 러시아에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푸틴 대통령이 오히려 전선을 더 확대할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몇 개월 안에 위기가 더 격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소식통들은 전했습니다. 네. 자, 다음 키워드입니다. 19대 0. 네, 축구 스코어가 아니고요. 네. 근데 일방적인 스코어긴 하죠. 그러니까요. 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주에 관세 서한을 발송한 국가 중에서 처음으로 인도네시아와 무역 합의를 이뤄냈습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산 수입품에는 19%의 관세가 부과되는데요. 네. 반면에 미국산 제품이 인도네시아에 들어갈 때는 관세가 0%입니다. 아, 그래서 부과되진 19대 0이에요. 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 얘기를 하면서 양측 모두에게
좋은 협상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협상 타결로 네, 인도네시아 이해가- 입장은 네. 예. 그러니까요. 이해가 가지 않지만 네. 인도네시아산 구리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 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외국산 구리에 대해서 다음 달 1일부터 5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인도네시아산 구리에도 50%가 적용이 된다는 건지 아니면 이번 합의대로 19%가 부과된다는 건지 여기에 대해선 명확한 설명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 미국이요 작년에 인도네시아에서 약 280억 달러어치의 상품을 수입했습니다. 특히 섬유 제품을 많이 들여온 국가 중에 하나였는데 네. 반면에 미국의 인도네시아 수출 규모는 100억 달러 수준이고요. 그중에 상당 부분은 농산물이었습니다. 미국 인도네시아의 전체 교역 규모가 작년에 380억 달러 우리 돈으로 52조 7천억 원이었는데요. 미국 전체 무역의 1%에도 미치지 않는 그런 정도입니다. 근데 이제 인도네시아 정부 입장이 궁금한데요. 네, 네. 이 발표를 공식 확인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CNBC가 이번 인도네시아와의 합의도 여전히 잠정적 성격이 강하다. 실제로 자카르타가 이것을 공식 승인했는지는 불투명하다라는 지적을 내놨는데요. 네. 미국 주재 인도네시아 대사관도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일에 먼저 베트남하고 무역 합의를 이뤘는데 이것도 아직까지 구체적인 문서가 공개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폴리티코가 베트남이 핵심 조건 중의 일부를 아직 수용하지 않은 상태다 이런 얘기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뭔가 발표는 계속 그렇죠. 하는데 네. 명확한 게 없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 정도로 네. 좀 이해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키워드 계속되는 고공행진. 인도네시아랑 협상을 이번에 이뤘는데 네. 이 결과를 분석해 봤을 때 미국의 관세율이 기존의 예상보다 높아질 것 같다라는 오. 전망이 나온 겁니다. 네. 왜냐하면 19% 앞서 인도네시아에 부과됐던 32% 수준보단 낮은데 네. 이걸 절대 수준으로 보면 결코 낮은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19%는 그렇죠. 네. 우리가 50% 이런 걸 보다 보니까 낮게 느껴지는 거죠. 근데 없다가 더 낮았다가 지금 19%는 상당히 높고 네. 베트남하고도 한 관세도 20% 수준이잖아요. 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보편 관세 자체를 상향할 뜻도 내놓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미국의 관세율이 이미 크게 상승을 했는데 이게 계속 유지될 것 같다라는 관측이 나오는 건데요. 1기에서 국가경제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냈던 켈리앤 쇼가 관세가 이제 2기 행정부 경제정책의 한 축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다수 수입품에 대해서 관세가 10에서 25% 사이에서 안정화되고 있다라고 설명을 내놨는데요. 네. 예일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 2기 이후 미국의 평균 실효 관세율이 2.5%였는데 지금은 16.6%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25개국에 통보한 상호 관세가 8월 1일에 발효가 되면 이제 미국의 평균 실효 관세율이 20.6%까지 높아지거든요. 이게 네. 1910년 이후 최고 수준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미국이 왜 이렇게 전 세계 많은 국가들의 고관세를 부과할까? 이거 역시 중국 때문이다라는 분석이 있는데요. 네. 1기에 중국 쪽에 좀 막대한 관세를 집중해서 부과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대중 무역 적자는 줄었는데요. 다른 국가들에 대한 적자가 늘어나서 결과적으로 미국 경제는 나아진 게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멕시코랑 베트남 등 중국이 아닌 지역에 있는 공장에서 보다 많은 제품을 들여왔는데 그런데 이 공장들이 중국 기업이 운영하거나 중국산 원자재를 많이 사용했다는 거죠. 그래서 중국만 타격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라고 알게 돼서 트럼프 정부가 2기 때는 관세 목표를 전 세계로 돌리고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네. 그런데 지난달에 이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이제 반등을 한 것으로 집계가 됐기 때문에 네. 이게 관세 정책 영향이 아니냐.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노동부가 15일 발표한 6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요. 전년 동기 대비 2.7%가 상승했습니다. 네. 1월에 3, 2월에 2.8, 3월에 2.4, 4월 2.3, 5월 2.4 좀 낮았거든요. 근데 6월 들어서 좀 높아진 거예요. 2.7까지 이제 20%대 후반으로 올라간 거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관세가 이제 미국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는 건데요. 네. CNBC가 뭐 의견이 분분하긴 한데 징후들이 나타난다. 관세에 민감한 의류 가격이 전월 대비해서 0.4%, 가정용 가구 가격이 한 달 만에 1%나 인상됐다라는 지적을 내놨습니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 관세 올려도 물가는 안 올라간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네. 경제학자들은 정반대의 얘기들을 쏟아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반등을 했고 여기에 지금 주요 교역국에 대한 상호 관세는 적용되지도 않았는데 이러니까 그러니까. 8월 1일 이후에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우려가 나오는 건데요. AP통신은 많은 기업들이 올 봄에 관세 인상에 대비해서 재고를 많이 쌓아뒀었다. 그래서 가격 인상이 늦춰졌는데 이제 이게 다 한계에 도달했다는 거죠. 그렇죠. 재고가 소진되니까 네, 네, 앞으로 네. 기업들이 소비자들에게 비용을 전가할 것 같다라는 전망을 내놨는데요.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에 내가 물가 낮춘다 이렇게 계속 약속을 했었거든요. 근데 물가가 실제로 올라가게 되면 연준이 기준금리를 현 상태로 유지할 가능성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 도전을 맞게 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입니다. 에어컨 때문에 더 덥다. 말이 안 되잖아요. 네. 에어컨을 틀면 시원해야 시원해져야 되는데 되는데. 속에서 열불이 나면서 더워지는 겁니다. 무슨 일이 네. 있었나요? 일본에서도 무더위 때문에 이제 에어컨을 많이 켜고들 있는데요. 네. 에어하라라는 게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에어컨의 에어랑 괴롭힘을 뜻하는 허레스먼트의 일본식 표현인 하라를 합성한 그런 신조어입니다. 그러니까 직장 상사가 일방적으로 에어컨 온도를 설정을 해요. 이걸 못 바꾸게 해서 부하 직원들의 불만이 높아지는 그런 행동을 뜻하게 되는데 예. 과도하게 온도를 설정한다는 점, 지위를 이용한다라는 점이 핵심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의 구인 구직 업체들은 직원들이 에어하라 때문에 건강권이나 인격권을 침해당했다라고 문제를 제기하면 네. 산업재해로 인정을 받거나 오. 배상을 청구하는 일도 가능하다라는 설명을 내놓고 있는데요. 네. 실제로 관련 법률 상담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더위가 이어지는데도 경비를 절감해야 된다면서 에어컨을 틀지 않는 경우도 에어하라로 간주가 될 수 있는데요. 네. 근데 일본에서는 지금 에어하라 말고도요. 각종 괴롭힘을 뜻하는 신조어 하라가 무슨 하라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많이 소개를 해주셨던 기억이 나네요. 네, 권력형 괴롭힘은 파워하라, 성적 괴롭힘은 세쿠하라인데요. 네. 이게 얼마나 많이 나오냐면 지난달에 일본 괴롭힘 협회에서 2025년판 괴롭힘 45종을 발표할 정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혼잣말이나 시끄러운 타자 소리로 집중을 저해하는 오토하라라는 게 있고요. 네. 사투리 사용자를 비웃는 다이하라, 유권자가 표를 대가로 선거 입 후보자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는 효하라, 고객의 갑질을 뜻하는 카사라 등이 포함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런 행위가 바로 괴롭힘입니다 라는 말을 남발해서 상대를 위축시키는 하라하라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와 끝이 없네요. 네, 그래서 온갖 하라가 쏟아지니까 거기에 대해서 피로감을 느끼는 것이다라는 분석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았으면 괴롭힘 협회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아무튼 다 존중합시다. 그렇습니다. 날도 더운데. 아, 그러니까요. 예. 네. 다음 키워드 이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 네, 식물이 내는 소리에 동물이 반응하는 사례가 처음 확인됐다는 내용의 논문이 발표됐습니다. 식물이 소리를 낸다고요? 네, 우리에겐 들리지 않는다고 해요. 사람에게는. 이스라엘 텔아비브 대학교 연구팀이요. 토마토가 물이 부족해서 고통을 겪고 있다라는 소리를 내면 네. 토마토에 다가오던 암컷 나방이 이 토마토 식물에는 알을 낳는 일을 피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라는 연구 결과를 내놨습니다. 와. 굉장하죠? 식물 동물들 네, 네. 똑똑하네요. 교감을 한다는 거예요. 네, 네. 이 연구팀이 2년 전에는 식물들이 고통을 겪거나 건강하지 않을 때 특정한 소리를 낸다라는 연구 결과를 내놨었는데 지금 후속 연구가 또 나온 겁니다. 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식물이 내는 비명 소리는 사람의 귀에는 들리지 않는데 네. 곤충이나 박쥐 같은 그런 일부 동물들에 들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현 단계에서는 추측에 불과하다라면서도 온갖 종류의 동물들이 식물에서 들리는 소리를 바탕으로 꽃가루를 옮겨줄 것인지 식물 안에 숨을 것인지 식물을 먹을 것인지 결정을 내리는 것일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덧붙였습니다. 네. 그래서 동식물 간에 다양하고 복잡한 상호작용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고 이게 그 연구의 첫걸음이다. 앞으로 식물들 간에도 서로에게 정보를 전달해서 물이 부족한 시기에는 물을 아끼는 것과 같은 식으로 반응을 하는지를 살펴보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다만 식물이 의식을 가지고 있어서 이런 결정을 내리는 건 아니라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식물이 소리를 일부러 내는 건 아니고요. 여건 변화에 따라서 물리적인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소리가 나는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뭐 인간이 세상을 다 아는 것 같지만 네. 다 통제하고 있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모르는 게 너무 많은 그렇습니다. 거죠. 참 작습니다 우리 인간이. 네. 네. 다음 키워드 홈트 이젠 AI트. 코로나19를 맞아서 집에서 홈 트레이닝 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네. 여기서 한 걸음이 더 나아간 일이 생겼습니다. 미국의 56세 남성이요. 생성형 인공지능인 챗 GPT가 만든 맞춤형 운동과 식단으로 46일 만에 11kg 정도를 감량해서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분이 256만 명의 구독자를 갖고 있는 유튜버입니다. 코디 네. 크론 씨인데요. 이 체중을 줄인 영상을 공개했는데 조회수가 벌써 20만 회를 넘어갔습니다. 오. 이분이 사고를 당해서 부상을 입어서 우울증에 빠지면서 체중이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다가 4월 1일이 56세 생일이었는데 네. 거울을 보다가 자기가 몸이 늘어난 것에 부끄러움을 느끼게 됐대요. 그래서 운동을 해야겠다라고 시작을 했는데 헬스장이나 개인 트레이너를 찾은 게 아니라 이 생성형 인공지능에 내 몸이 지금 이렇다라고 설명을 하고 네. 맞춤형 운동과 영양 계획을 알려줘라고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오. 그래서 설계를 해줬대요. 그걸 철저히 실행을 했는데 줄넘기, 철봉 같은 기본적인 홈 트레이닝 기구만 썼고요. 네. 매일 오전 4시 30분에 일어나서 물과 블랙 커피를 마신 후에 운동을 했다고 합니다. 또 AI가 약물을 쓰면 안 된다. 왜 요즘 체중 줄여주는 약물들이 있잖아요. 네. 그게 아니라 규칙적인 식사, 건강한 식단, 적절한 보충제를 섭취하라고 제안을 해서요. 하루에 2끼 통곡물 식사를 했고 오후 5시 이후에는 먹질 않았답니다. 그리고 요리를 할 때 가공식품, 설탕, 기름을 넣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충분하게 수면을 하라고 그래서 네. 잠자리에 들기 전엔 전자기기를 안 썼답니다. 햇볕도 쬐고 하루에 4리터 이상 물을 마시라고 해서 그렇게 했고 그랬더니 다이어트 하기 전에는 94.8kg의 체중이었는데 네. 46일이 지나니까 83.4kg으로 와. 체중이 11.4kg이나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근력과 체력도 향상이 됐고요. 이게 중요하네요. 네. 네. 그러니까 모든 걸 이제 AI에게 의존을 했는데 네. 해봤더니 변화가 충격적일 정도였다는 거죠. 그래서 전문 트레이너 없이 AI의 도움만으로 내가 뚱뚱했던 몸에서 탄탄한 몸으로 탈바꿈할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AI도 이용해 보신 거. 근데 내용이 네, 우리가 내용이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것들인데 실천을 안 했는데 누군가가 이렇게 좀 도와주는 관리를 해준다는 거죠. 그 그렇죠.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사후에 어떻게 했으면 그 꼼꼼하게 너 맞아요. 이거 너무 많이 먹었어요. 뭐 이런 것까지 관리를 해주니까. 네. 충분한 수면, 네. 규칙적인 식사 다 알고 있는 그렇습니다. 거 아닙니까? 네. 요것만 지켜도 살 뺄 수 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외신캐스터 전지현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1부 마무리하겠습니다. 11시 30분부터 일부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 보내드립니다. 이매진 드래곤스의 Believer 함께 듣겠습니다. First things first, I'ma say all the words inside my head. I'm fired up and tired of the way that things have been. Oh, ooh, the way that things have been. Oh, ooh. Second thing, second, don't you tell me what you think that I can be. I'm the one at the sail, I'm the master of my sea. Oh, ooh, the master of my sea. Oh, ooh. I was broken from a young age, taking my soak into the masses, writing my poems for the few that look at me, took to me, shook at me, feeling me, singing from heartache, from the pain, taking my message from the veins, speaking my lesson from the brain, seeing the beauty through the. Hey, you made me a believer, believer. Hey, you break me down, you made me a believer, believer. Hey, I let the bullets fly, I let them rain.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KBS Ladies and gentlemen. 국제사회의 다양한 뉴스를 한눈에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세계를 바로 보는 최소한의 투자입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내란 특검이 조태용 전 국정원장 주거지 등 8곳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특검은 서울구치소에 윤석열 전 대통령을 오늘 오후 2시까지 서울고검 조사실로 데려오라며 3차 인치 지휘를 하고 기소 시까지 가족 및 변호인을 제외한 접견을 금지했습니다. 김건희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김영선 전 국회의원에게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특검 수사선상에 오른 전현직 국회의원 가운데 첫 소환 통보입니다. 최상병 사망 사건 초동 조사 당시 수사 위압을 폭로했던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이 오늘 참고인 신분으로 특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습니다. 특검 수사를 받고 있는 드론작전 사령부가 지난해 상반기 서해 북방 한계선 NLL에 무인기를 이례적으로 가까이 붙여 비행하는 작전을 최소 2차례 실시했다고 복수의 군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이재명 정부 초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사흘째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인사검증이 아니라 조롱을 하면서 발목 잡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장관 후보자들 임명을 강행한다면 대한민국이 이재명 대통령의 사유물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글로벌 이웃과 함께 지구촌에 대한 이해를 쌓아가는 시간입니다. 글로벌 초대석인데요. 오늘은 파키스탄에서 오신 애니 씨와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그렇죠. 제가 파키스탄에서 온 꾸라들 에인이라고 합니다. 지금 연세대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고요. 네. 경영학과 전공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온 지 이제 2년 4개월 정도 되었고 파키스탄에서 이제 한국 정부 장학금으로 이제 한 명 선발하는데 거기서 뽑혀서 이렇게 왔습니다. 네, 잘 오셨어요. 아, 네. 오신 지가 2년 4개월 맞습니다. 거의. 이신데 네네. 한국말을 한국에 이제 1년 와가지고 훌륭하게 하고 계세요 지금. 아, 감사합니다. 한 10년 계신 줄 알았어요. 아니요. 그런 거 아니고요. 그럼 그 파키스탄에 계실 때 좀 공부를 하셨나요? 맞아요. 마지막 6개월 잠깐 독학했지만 6개월이요? 네네. 그래도 뭐 대화할 수 있는 정도 아니었고 한국에 와서 이제 제대로 어학당 다니면서 그래요? 공부를 했습니다. 네. 와, 근데 지금 이렇게 경영학과 공부도 하실 정도로 수업 네. 다 알아들으시는 거잖아요. 네, 한국 수업도 되게 많고 영어 수업도 종종 있으니까. 네. 아, 그렇군요. 일단 애니 씨라고 제가 소개를 드렸는데 네. 앤 쿠랏 올 네, 이 맞습니다. 본명이시고 네. 그러니까 원래 이름 전체 네네네. 저는 사실 성가 없거든요. 성이 없어요. 네, 성 없고요. 파키스탄에서 원래 아빠의 이름이나 뭐 가족의 이름을 붙여서 성을 쓰긴 하지만 네. 이제 제가 원래 좀 특별한 케이스이기도 하고 이름 좀 길어서 제가 성을 이제 원래 부모님이 안 쓰기로 했고 그래서 제가 이름이 이제 3글자로 만든 이름인데 이제 한국에 성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국식 이름으로 제가 그 이름의 마지막 부분 애인을 이제 잘라서 성으로 쓰고 이제 성은 먼저 오니까 그래서 애인 쿠라들로 쓰고 있고요. 근데 네. 뭐 어렸을 때부터 애인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그래서 뭐 애니라고 하시면 좋겠어요. 애니.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한국에 오셔서 재조합하셨네요. 네, 그래야 여기 됐어요. 이 사정에 맞게 한국의 네, 상황에 맞게. 예, 맞습니다. 네. 자, 애니 씨가 파키스탄 그 중에서도 카슈미르 출신이신데 네. 카슈미르 하면은 이제 한국 분들은 분쟁
다른 지역이다. 뉴스에서 이렇게 많이 좀 보게 되셔서 네네 그렇습니다. 이제 이렇게 알고 계실 거예요. 한국 뉴스에 나오는 게는 이제 분쟁이 좀 있을 때 그때만 주목하게 맞아요. 되니까 네. 그래도 이제 카시미르는 생각보다 굉장히 넓은 지역이고 이게 정확히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인도 북부에 있는 이제 자무 카시미르 연방 지칼지라고 네. 그리고 뭐 라다크 연방 지칼지 그리고 파키스탄 동부에 있는 길깃 발티스탄주 그리고 아자드 카시미르주 심지어 중국 서부에 있는 이제 신장 위구르 자치구랑 네. 티베트 자치구에 속하는 고원지대거든요. 이게 다 네, 카슈미르예요? 예, 카슈미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나라에 속하고 있고요. 아주 네, 지역이군요. 넓은 지역이고 네. 이제 파키스탄 쪽의 카슈미르에서 인도 쪽 카슈미르 보이고 네. 가운데 이제 강이 있는데 그 강을 건너가면 안 돼요. 왜냐면 그 강이 실제로 통제선이거든요. 네, 그래서 인도 파키스탄 이제 분리 독립한 이후에 제 1차 인도 파키스탄 전쟁으로 인해 이제 카슈미르 지역에서 국경선이 아닌 통제선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서 오늘날까지 뭐 분쟁도 있고 아직까지 파키스탄 인도가 싸우는 조유적인 지역이고요. 그렇군요. 네. 근데 제가 이제 가봤는데 거기 주민들이 네. 이제 분쟁이 있더라도 네. 거기 계속 뭐 떠날 마음도 없고 조상들이 이제 거기 살았으니까 거기 그곳을 포기하지 않고 뭐 거기 계속 살고 싶어 하거든요. 그렇군요. 이제 가보니까 아주 아름답고 자연 너무 아름답거든요. 네. 제가 솔직히 카슈미르 사람인데 이제 아자드 카슈미르 주에 살고 있고 제 네. 고향은 이제 통제선에서 좀 멀어요. 그래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살았던 그 시골 마을이 좀 평화로운 그런 것이었거든요. 그렇군요. 네, 이제 어떤 것이냐면 학교 가려면은 제가 동산 한 3-40분에서 학교 가고 그래서 약간 등산을 한다고요? 네네 학교 이제 그 산 위에 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렸을 때 저도 그렇게 학교 다녔고 이제 마을 사람들도 거기 동물이나 야채 직접 키워서 네. 뭐 이제 먹고 뭐 자급자족하는 그런 네. 정말 자연 속의 삶을 사는 그런 것이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길깃 발티스탄 좀 카슈미르 지역인데 이제 길깃 발티스탄 주는 이제 아자드 카슈미르보다 그래도 좀 덜 위험하고 좀 관광지로 좀 유명하거든요. 네. 하말리아 산도 있고 뭐 승마도 탈 수 있고 뭐 등산도 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네, 애니 씨 고향 아자드 카슈미르는 아주 평화롭고 네. 정말 자연인처럼 자급자족하면서 살 수 있는 네, 맞습니다. 그런 곳이군요. 네. 우리가 알고 있는 카슈미르는 그 통제선 부근 네, 맞아요. 쪽인 것 같아요. 네, 통제선 가까이 있는 지역이. 네, 정말 다양한 지역을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네, 하시면 맞습니다. 좋을 것 같고 관광지로는 어디가 유명할까요? 카슈미르 지역이 말씀드리자면은 네. 이번에 영국 가디언즈에서 파키스탄 다섯 이제 군대 관광지 중에서 네. 한 곳을 선정하는 한 곳이 이제 길깃 발티스탄 스카르도이거든요. 스카르두. 네, 스카르도라고 하는데 여기 공항도 있고 이제 파키스탄 원래 그쪽에 파키스탄 공공에서 지었던 공항이기 때문에 공공만 섰는데 네. 이제 뭐 국제 공항으로 변경해서 네. 이제 뭐 좀 가까운 중공을 포함해서 이제 여러 가지 나라에서 관광객도 많이 오고 이제 이쪽에 뭐 하늘에 이제 비행기 탔을 때는 하늘에서 보면은 네. 뭐 선산도 보이고 뭐 설산이 보여요. 네, 너무 와. 약간 특별한 경험이고 이제 히말라야다 보니까 예쁜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여기는 진짜 파키스탄의 주요 휴양지고 이제 도시 내에도 뭐 카르파주, 뭐 인더스 강이 있는 콜드 데저트까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 파키스탄 남쪽에 있는 사람들도 휴가지로 많이 찾아가는 것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파키스탄 북부와 남부가 뭐 네. 다른 나라가 아닌가 할 정도로 좀 차이가 많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제 파키스탄을 보자면 이제 네. 면적은 한반도의 3.6배 정도이고 인구는 2억 4천만 명 넘는 이제 인구이다 넘어요. 보니까 예. 이제 그만큼 이제 넓은 나라이고 지향적으로도 기후도 큰 차이 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겠어요. 네. 그리고 이제 맨 남쪽에 바다가 있거든요. 네. 아라비아해 있고 거기 좀 덥고 습하고 이제 파키스탄의 제일 큰 도시 케라치도 거기 있고 네. 네, 거기서 이제 뭐 무역도 많이 하고 그다음에 이제 북쪽에서 보시면은 이제 북쪽에서 남쪽으로 이제 가면은 이제 라호르 도시가 있는데요. 네. 여기서 이제 역사에 풍부한 것들도 많고 모글 제국의 뭐 유적지 같은 거 아니면 영국 통치 시대에 지었던 그 기차역 같은 거 아직 그대로 유적지로 남아 있거든요. 역사를 배우고 싶으면 라호르로 가면 맞아요. 라호르는 파키스탄의 역사 도시라고 불리기도 하고 네. 서쪽에 이제 아프가니스탄과 이제 이란하고
국경이 있고요. 이쪽에 뭐 블루치스탄 고원지대 있고 날씨도 좀 덥고 건조한 편이에요. 그렇군요. 네. 이렇게 다 달라요? 네, 맞습니다. 네. 너무 다른 편이에요. 예, 지금 말씀해 주셨던 이 발루치스탄 이쪽 뭐 테러 소식이 좀 네. 자주 들리는 곳인데 치안이 좀 불안하겠어요. 발루치스탄 이 지역은? 네, 아무래도 파키스탄 내에서 비교적 뭐 치안이 좀 불안한 지역으로 알려져 있어서 파키스탄 사람들도 웬만하면 거기 뭐 여행 목적으로 안 가는 거예요. 이제 이 지역은 이란이 아프가니스탄이랑 국경이 있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지리적으로 이제 무장 세력이나 그때 무립국 활동이 많이 있고요. 네. 그래도 이제 중요한 이유는 이제 발루치스탄 안에서 오랫동안 이제 독립이나 이제 자치권을 요구하는 그 분리주의 무장 단체들이 활동하고 계속하고 있고 네. 그것 때문에 이제 정부군이나 그 충돌하거나 테러 발생하는 경우가 맞아요. 종종 있어서 뉴스에 자주 그렇게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쪽에 갈 때 뭐 파키스탄 사람들도 좀 조심하고 행동 조심하고 다 이렇게 다녀야 되거든요. 네. 네. 와, 근데 이렇게 우리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잘해 주신다고요? 한국어로? 감사합니다. 와, 너무 대단하십니다. 예. 역사 공부, 지리 공부 완벽하게 오늘 한 것 같아요. 파키스탄에 대해서만큼은. 네, 공부 좀 하고 왔습니다 오늘. 그러시군요. 그래도. 예, 감사합니다. 예. 파키스탄이 일단 국교가 이슬람교예요. 네. 예, 좀 소개를 해주시면. 네, 이제 파키스탄의 국교는 이슬람교고 한 97% 정도 이슬람교를 믿는 무슬림 사람들 네.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슬람인의 종파도 있고 그 종파 이제 순니파는 85% 정도 있고 시아파는 15% 10% 이 정도. 순니파가? 네네. 네. 대부분 이제 순니파이고요. 그렇죠. 이제 파키스탄 국기에서도 알 수 있는데요. 네. 이제 파키스탄 국기 보면은 거기 이제 초록색도 있고 흰색도 있고 초록색이 부분이 좀 크잖아요. 그래도 그래서 뭐 이슬람 기반으로 세워진 국가이지만 소수 민족이나 소수 종교도 공존할 수 있다 그런 뜻이거든요. 여기 초록색은 이제 이슬람을 상징하는 거고 네. 흰색은 이제 소수 민족 그런 것들을 이제 상징하는 거니까 한 국기에 이제 흰색이랑 초록색 같이 있는 것처럼 한 나라에도 뭐 평화롭게 공존을 할 수 있다 그런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네. 우리나라에서 무슬림으로 사는 것 어려움이 좀 있으셨겠죠. 네, 아무래도 이제 무슬림으로서 생활을 하면서 일상에서도 맨날 지켜야 할 규칙도 몇 개 있고 그렇죠. 먹는 것에 있어서 일단 말씀드리자면은 돼지고기 안 되잖아요. 네, 술도 금지되어 술도 안 있어서 되고. 네, 이거 먹으면 안 되고 이제 대학교 생활하면서 아무래도 술 문화가 네. 너무 잘 되어 있고 예, 뭐 소주에 삼겹살. 맞아요. 그래서 이제 피하기 힘들지만 뭐 예. 그래도 제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뭐 네. 너무 착하고 잘 이해해 주시고 네, 아무래도 연세대학교 좀 글로벌한 환경이 있다 보니까 좀 알고 있더라고요. 뭐 네. 그래서 내가 뭐 술자리에 가더라도 술 안 먹고 강제로 뭐 그런 적도 없고 맞아요. 요즘에 문화가 좀 많이 달라졌어요. 네. 그래서 뭐 다들 잘 해주시고 친절하게 뭐 지내는 것 같고 뭐 이제 서울에 있으니까 서울에 이제 할랄 음식점도 많고 정말 많아졌죠. 네, 그리고 이제 배달도 너무 빠르고 잘 되니까 뭐 자주 시켜 먹기도 하고 이제 한국에 좀 오래 살았으니까 한식 중에서도 이제 내가 뭘 먹을 수 있는지 뭘 먹으면 안 되는지 잘 네네.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문제 없거든요. 한식 중에서 뭐 좋아하세요? 저는 아무래도 닭갈비나 순두부찌개 제일 제 입맛에 맞는 것 같아서. 매운 거 잘 드시네요? 네, 파키스탄 음식은 원래 매워서. 그래요? 네네, 매운 거 잘 먹는 편이거든요. 네. 그 위에도 이제 기도는 이제 하루에 5번 드려야 그렇죠. 되거든요. 네. 네, 이제 일출 해 뜨기 전에 그때 첫 번째 예배하고 점심에 이제 점심쯤에 두 번째 때. 하고 그 다음에 저녁 한 4시쯤? 오후 4시쯤에 이제 4시쯤. 세 번째 하고 그 다음에 일몰 바로 해지고 하고. 해지고 바로 후에 5번째 한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자기 전에. 네, 그래서 이렇게 이 5 예배를 뭐 번이군요. 하는 이유는 뭐 아무래도 이제 종교를 믿고 있으니까 이게 신을 자꾸 자주 기억하고 하루에 이제 신과 인간의 좀 연관성이 있어야 되니까 네. 그런 의미로 예배를 드리고 이제 뭐 절을 하듯이 예배 드릴 때는 이제 이마 제 몸에서 제일 높은 것이잖아요. 네. 이것을 이제 제 바닥에 닿게 해서 뭐 신을 드린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네. 뭐 물론 저도 이제 하루에 이제 여러 스케줄도 있고 5번 이제
제 시간에 못 할 때도 있는데 뭐 건너뛰면서 예배 네. 다른 예배랑 같이 할 때도 있고 뭐 잠시 후에 이제 12시 되거든요. 그러면 네. 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지금은 식사하시고 하는 12시에서 3시까지 정도 뭐 아무 그 시간 그 시간 안에 12시에서 3시 사이, 오후 3시 사이. 네, 맞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제가 가서 일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네. 제가 4시 집에 가서 그 4시 예배랑 같이 드릴 것 같아요. 네. 그래요? 네, 그렇게 하면 뭐 그렇게 좀 할 수 있고 뭐 교회도 뭐 가끔씩 교회 안 가면 뭐 온라인 예배하거나 뭐 집에서 예배하거나 그럴 때가 네. 있잖아요. 뭐 비슷하게 보시면 되고 이거는 일상에 하는 것들이고 뭐 제가 솔직히 이슬람의 본질은 인간을 해치면 안 되고 인간다운 인간으로 사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이슬람 아니더라도 뭐 다른 종교의 본질도 다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자, 근데 이제 뭐 무슬림 뭐 이런 얘기하면 어느 시점부터는 이제 뭐 극단주의 세력, 뭐 테러 조직 이것도 역시 뉴스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맞아요. 그런 네네. 생각들이 좀 있어서 불편한 일들도 있으셨어요, 혹시? 그 점은 좀 안타까운 점이죠. 뭐 그렇죠. 극단주의 세력이 뭐 있긴 있고 일부잖아요. 네. 그럼요. 너무 네네. 소수고 일부고 이제 이슬람은 원래 그렇게 뭐 그런 그런 종교는 아닌데 아니죠. 폭력적인 종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이게 이 일부 사람 극단주의 때문에 이제 오해를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이 세력이 이제 커졌던 이유는 파키스탄에서 이제 테러 조직들이 이제 운영하는 이슬람 학교들에서 잘못된 뭐 그런 교육을 해서 아이들을 이제 키웠잖아요. 뭐 네. 세뇌시키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파키스탄이 마드라사라는 게 있는데요. 마드라사? 네. 한국에서 보면은 영어 학원까지 뭐 그 정도일 것 같아요. 네. 네, 이제 어릴 때 이슬람 경전 이제 공부하려고 거기 아이들을 보내는데 네. 부모님들이 이제 뭐 기부금 형식으로 약간 돈을 내서 이제 학원처럼 운영하는 것인데요. 여기서 이제 대부분 이슬람 사원 안에도 있고 저도 어렸을 때 다녔어요. 마드라사를. 네네. 근데 테러 조직들이 이 기관 중에서 아주 일부를 이제 기숙학교처럼 운영했고 대부분 지방 쪽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교육기관도 아니고 예. 이제 민간에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교육기관이 아니라 나라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라 네네, 그러니까 맞아요. 우리로 치면 이제 학원 같은 곳인데 맞습니다. 네네. 네네. 정확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것들을 이제 어떤 세력이 운영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뭐죠? 그 테러 조직들이 이제 한창 이 세력을 키웠고 가난한 이제 부모님들의 아이들을 이제 이런 것에 시켜주고 막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정부에서 마드라사를 어떤 세력 운영하고 있는지 조사하고 단속했는데도 네. 모든 것을 조사하기 힘들고 얼마나 규모가 크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찾아서 다 없애기가 지금 힘든 상황이지만 그렇군요. 그래도 맞아 이런 단체 때문에 학교나 사원에 솔직히 폭탄 터지는 일도 있었고 파키스탄 안에 네, 이제 민간인들이 사망도 했고 너무 안타까운 일들이 되게 많잖아요. 이제 보시면은 이슬람교를 위한 세력이라고 하는데 네. 왜 이슬람 사원이나 뭐 같은 무슬림 학생들이 그러니까요. 다니는 그런 학교들을 이제 폭탄 터뜨리고 정말 이해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맞아요. 사람들이 과연 무슬림 세력인가? 저희는 그렇게 안 보거든요. 그렇죠. 저희가 그냥 테러리스트처럼 보고 그렇게 뭐 대우하고 있고 열심히 싸우고 있습니다. 네. 그러네요. 예. 좀 안타깝죠. 속상한 일이 많으셨겠어요. 네, 맞습니다. 네. 자, 그런데 파키스탄이 지금 이슬람 국가라고 네. 말씀을 드렸는데 12월 25일 우리는 이제 보통 많이 크리스마스 이렇게 네. 알고 있는데 이날이 국경일이라고요. 네. 저희가 이 모함마드 알리 지나라고 이 분이 있는데요. 네. 이분의 탄생일이에요. 크리스마스랑 완전히 다른 거죠. 네네. 이제 모함마드 알리 지나는 이제 파키스탄의 초대 총독이었고 인도 파키스탄 독립운동이자 이제 이슬람교의 지도자였고 인도 국민회 조유 구성원이었습니다. 네, 이제 이슬람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이제 영국에 유학하고 변호사 이제 자격을 취득하고 한 다음에 이제 귀국해서 네. 1930년대 이슬람 이제 신자가 많이 살고 있는 인도 서북부와 동북부 이제 지역을 힌두계 인도에서 이제 독립시켜줄 것을 이제 계속 요청해 왔고요. 네. 이제 영국은 파키스탄 지역과 이제 동방글라데시를 파키스탄 자치령을 설치하고 이제 인도가 독립시켜준다는 약속했어요. 1947년에. 네, 그래서 이렇게 지냈고 파키스탄에 이제
완전 독립을 보지 못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아주 국부로서 대우받고 있고요. 그렇군요. 네, 이제 파키스탄 화폐 있잖아요. 네. 거기 무함마드 알리잖아요. 얼굴이 나올 정도 아주 중요한 화폐에 들어가 있으면 네, 아주 네. 중요한 인물. 네, 모든 화폐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네. 뒷면에 뭐 파키스탄의 주요 유명한 건물, 뭐 라호르에 있는 모글 제국의 바차이 머스키라든가 뭐 세계적에서 이제 두 번째로 제일 높은 산 케투라든가 K2. 이렇게 네. 조요한 그런 것들을 다 뒤쪽에 있는데 다른 쪽에 뒷면은 다 다른 장소지만 네. 앞면은 이 무함마드 알리 진나 맞습니다, 이 맞습니다. 인물에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알 수 그러니까요. 있겠네요. 네, 그 위에도 이제 탄생일 위에도 중요한 날이 있는데요. 네. 한국의 광복절은 8월 15일. 네, 맞습니다. 파키스탄은 8월 14일이에요. 8월 14일이 네, 네. 독립기념일이에요. 네, 인도로부터 이제 독립한 날이 이제 8월 14일이고 영국은 이제 1947년에 이제 8월 15일에 독립했어요. 인도가. 네, 그래서 네. 인도랑 한국은 똑같고 파키스탄은 이제 하루 빨라요. 네. 그렇군요. 네, 그것도 아주 중요한 휴일입니다. 네. 공휴일. 네. 그 독립할 당시에 뭐 지금의 방글라데시인데 그때는 동파키스탄, 서파키스탄 네. 이렇게 나뉘었잖아요. 네네 그렇죠. 네. 국경을 이제 영국에서 좀 그래도 이상하게 만들었는데 어쨌든 뭐 1970년까지 이제 같이 지내는데 네. 71년에 아주 큰 후수가 하나 그쪽에 있었고 홍수가 났어요. 네, 동파키스탄 쪽에 이제 그래도 서파키스탄에 돈도 많고 자원도 많다 보니까 좀 발달되어 있었어요 그때. 네. 그래서 동파키스탄에서 도움을 요청했을 때 네. 당시에 정부에서 서파키스탄 정부에서 사실상 지원 제대로 하지는 않았고 표면적인 이제 이유는 인도 중간에 있어서 이렇게 떨어져 도와줄 수 있잖아요. 가운데 인도가 네. 있고. 네. 그런 거였지만 실제로는 솔직히 좀 정치적 갈등도 있었고 뭐 서파키스탄에서 좀 무관심한 그런 분위기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동파키스탄의 독립운동이 그때부터 시작했고 그 위에도 이제 제일 기본적인 문제는 언어였잖아요. 동파키스탄 지금의 방글라데시에서 벵갈어 쓰고 저희가 우르두어를 쓰는데 네. 우르두어를 이제 공식 언어로 쓰겠다고 하면은 이제 동파키스탄에 있는 그분들이 그 우르두어 모르기도 하고 자기 나라 언어도 그렇죠. 그래 포기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도 제일 기본적인 문제였고 네. 이렇게 갈라서게 된 게 언어 문제도 네 컸어. 맞습니다. 그 문제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관계가 어떤가요?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방글라데시는 그 하시나 총리가 있을 때 그때 인도를 많이 지지했었던 그분이었는데 네. 이제 관계가 그렇게 뭐 좋진 않았고 뭐 유지할 수 있는 정도. 근데 네. 이제 파키스탄 인도랑 관계도 좀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제 하시나 총리가 이제 쫓겨 나가서 이제 모함마드 유너스 고문으로 이제 오시면서 네. 지금 관계가 뭐 시키려고 하는 노력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럼 파키스탄하고 외교적으로 가장 가까운 나라는 어느 나라일까요? 저희 아무래도 제일 친하게 지내고 싶은 나라는 중국이에요. 중국. 네. 중국이 이제 파키스탄의 시펙 프로젝트로 아주 긴 동로도 만들고 1대1 사업도 많이 발달되었고 덕분에 뭐 일자리도 많이 생겼고 1대1로 사업 네 때문에. 맞아요. 네. 그래서 형제 나라라고 휴칭할 수 있는 정도 관계가 너무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네. 그다음에 이란이랑도 뭐 가까운 편이고 네. 종교적으로도 뭐 그런 것들도 있고 파키스탄에 이제 시아파 무슬림들이 거기 예배 드리러 가는 아주 중요한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렇군요. 네 그래서 종교적인 연관성이 있다 보니까 네. 그래서 뭐 이란이랑 조금이라도 문제 있더라도 뭐 유지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인도의 발리우드 같은 게 롤리우드라고 네네네네. 있다면서요. 문화적인 얘기를 좀 해보면. 네, 파키스탄 영화 산업을 이제 롤리우드라고 부르는데 파키스탄 엔터테인먼트 사업이라고 보면 되고요. 이제 인도 영화를 비교할 정도 발전할 때도 있었지만 지금은 뭐 그러지 않지만 뭐 볼리우드랑 스타일도 너무 비슷하고 아무래도 네팔, 방글라데시 쪽에 인기 많더라고요. 그렇군요. 약간 뮤지컬처럼 네, 노래가 많이 나오고. 맞습니다. 네. 노래나 영화 있거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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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카슈미르 고향이라고 하셨고 네. 파키스탄 음식 중에서 추천해 주실 만한 음식. 네, 이제 카시미르 쪽에서 추천해드리자면은 카시미르 차이라고 불리는 카시미르식 차. 네, 차 네. 있는데 꽤 유명하거든요. 이제 카시미르 지역에서 이제 즐겨 마시는 분홍색 차이고요. 네. 이제 향신료나 우유
넣어서 만들고 뭐 늑차 잎이거나 뭐 소금, 설탕, 뭐 카다몬 이런 여러 가지 향신료 들어가는군요. 네, 들어가고 주로 뭐 추운 겨울에 따뜻하게 예. 이렇게 즐겨 마시는 편이에요. 예, 네. 이렇게 준비된 내용을 오늘 다 소개를 해주셔서 네, 네. 파키스탄에 대한 이해가 정말 쏙쏙 잘 됐던 아이. 것 같습니다. 예. 그랬으면 덕분이죠.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공부도 많이 남아 있으실 텐데 네. 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글로벌 초대석 파키스탄에서 오신 애니 씨와 함께했습니다. 해리 벨라폰테의 아일랜드 인 더 선 보내드리면서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마치겠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This is my island in